안녕하세요. 정철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권리금에 대해서 발생될 수 있는 세금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을 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상가 권리금 또는 영업 권리금이 발생이 되는데, 이때 생각해 봐야 되는 세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금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매도자 또는 매수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각각 매도자 입장일 때와 매수자 입장일 때 어떤 부가가치세를 생각해야 되고 어떤 소득세를 생각해 봐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매수자 입장에서 권리금을 주는 입장이죠. 사업을 양수하면서 매도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매도자 측에서 발행을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10%를 요구를 하는 경우 10%를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없고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 포괄적 양수도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부분에서 또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는, 권리금을 이제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권리금은 영업권이란 이름으로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으로 재무제표에 잡아놓고 감가상각이라는 방법으로 5년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저희가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권리금을 주고 사업을 양수를 했다고 하면 5년간 감가상각이 되니까 매년 2천만 원씩 비용 처리가 되겠죠. 저희가 또 권리금을 지급을 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기타소득은 20%의 원천징수 세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금 같은 경우는 60%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40%만 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거기에 20% 원천징수 세율이 20%이기 때문에 다 계산을 해보면 내가 지급하는 권리금의 8%만 원천징수를 하면 되고, 이 8%에 지방소득세가 붙으니까 8.8%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세 신고도 하고, 그 다음 지급명세서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 이제 권리금을 받았을 때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일단 부가가치세는 매수자와 동일하게 실제로는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죠. 10%를 추가로 더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게 맞지만, 포괄 양수도의 방법으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 거래가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도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매수자도 추가로 10%를 더 부담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포괄적 양수도 방법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소득세 부분을 살펴볼게요. 아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세 신고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이 소득자, 이 매도자의 기타소득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매도자 같은 경우는 다른 소득, 지금 이 권리금인 기타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 다른 소득을 전부 합산하여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천 징수된 그 원천 징수 세액은 소득세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밑에서 차감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 매수자 입장, 그다음 매도자 입장에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실제 실무에서는 양수하는 경우 권리금에 대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 이유는 원칙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도 왜냐면 소득이 잡히게 되면 소득세라든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잘 아는 사람한테 양도를 했기 때문에 신고 안 하기로 했다. 또는 뭐 낮은 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조금 가격을 권리금 가치를 낮춰줬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매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신고를 안 하려고 해요. 뭐 당연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매도자 입장에선 소득이 많이 잡히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당연한 경우일 수도 있지만 매수자 입장에선 사실 또 그렇진 않습니다. 내가 어쨌든 많은 금액을, 작은 금액은 아니겠죠. 권리금이니까 많은 금액을 줬는데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서 5년간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로서 인정을 받으면 내가 또 추가로 내야 되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신고할 때, 소득세 신고할 때는 처음에 계약할 때는 권리금을 신고 안 하기로 뭐 구두상 얘기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실제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이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한다면 이 유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표현을 해도 맞을지 모르지만 이걸 필요경비로 실제로 적용하고 싶은 생각이 강한 거죠. 그러다 보면 적용을 해서 신고를 하고 지금 당장은 매도자한테 소득이 안 잡힐지 모르지만 이 필요경비 잡힌 것들을 국세청에서 나중에 발견을 하고 이게 크로스 체크로 매도자가 소득을 신고를 안 한 경우 다시 역으로 소명을 하고 제대로 신고하라고 안내문이 나가면서 그때 안 냈던 세금 플러스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신고를 안 하는 거는 사실은 요즘에는 조금 위험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저희 거래처에서 발생했던 재밌는 사례를 하나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 거래처는 매수자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때 권리금을 2억인가를 지불을 했는데 세금 신고는 안 하는 조건으로 2억을 지불했다고 이제 저는 얘기를 전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 보니까 세금이 만만치 않게 나오더라고요. 2억이라는 권리금을 지불을 했으니까 장사는 잘 됐기 때문에 2억이라는 가치가 평가가 됐겠죠. 그래서 이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권리금을 이제 제가 여쭤봤죠. 사업을 중간에 시작했기 때문에 권리금이 발생했겠다고 생각을 하고 여쭤봤더니 아니라 다를까 권리금이 2억이 지급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천징수나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저희 거래처한테 매도자한테 연락을 해서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천세 신고를 할 테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자고 했는데 매도자 입장에선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래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원래 얘기했던 대로 세금 신고 없이 그렇게 가자. 그래서 이제 실갱이 끝에 결국에는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제가 저희 거래처한테 제안한 방법은 돈을 지불하는 매수자 입장에서도 원천징수를 안 하게 되면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이 불이익이 있지만 그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일단 원천징수는 하지 않고 지급명세서만 제출을 했습니다. 지급명세서라는 건 소득자와 그 소득 금액을 매칭시켜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원천징수 세액을 0원으로 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죠. 그러면 저희는 어쨌든 지급명세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반대로 이 지급명세서에 의해서 매도자는
기타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안내문 나오잖아요. 거기에 기타 소득으로 이 수익 금액이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크로스로 매도자는 수입이 되고 매수자는 이 비용이 돼서 저희가 그때 그래서 감가상각으로 5년 나누고 월할로 상각을 해서 많은 세금을 줄였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매도자는 사실은 저희가 연락도 많이 하고 협조를 구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고 이제 무시하는 전략으로 갔지만 결국에는 5월 달에 그 내용을 받아보고 그때서야 불이 나게 매수자랑 연락을 하려 하고 이거를 원래대로 돌리려 하고 했지만 그때는 벌써 늦은 거죠. 뭐 이런 재밌는 사례가 있듯이 매도자 입장에서 세금을 신고를 안 하기 위해서 권리금을 받아놓고도 그냥 넘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사례는 마치겠습니다. 일단 권리금 관련해서도 제대로 신고를 안 하는 경우 가산세 부분이 있는데 일단 아까 소개해드린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이거는 매수자가 권리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붙는 가산세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만약에 포괄적 양도 양수 방법이라면 그거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지만 그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매도자 입장에서 소득금액을 누락하거나 신고를 안 하는 경우 뭐 가소신고 그 다음 납부불성실 이런 가산세들이 붙을 수가 있으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꼭 기타 소득으로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포함해서 신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권리금이 발생할 때 생각해 봐야 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매도자 입장, 매수자 입장 각각 다른 세금 처리 또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나중에 불이익 받지 않는 세무 처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